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찾을 때도 겨울이 최적기랍니다. 음기가 강해가지고 주택보다는 이런 건 절토로 써야 된답니다. 재물이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망한다 이거예요. 도로에서 발생한 거칠은 바람과 먼지, 자동차의 매연, 소음이 끊임없이 날라들어서 이럴 땐 집안의 생기를 오염시키고 자갈과 바위가 많으니 집을 짓기 매우 힘들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지쳐요. 오늘의 주제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면 이 5가지는 알고 선택하라. 겉보기에 좋지만 후에 막급한 건강, 금전, 잃는 전원주택 흉지 3가지. 요즘 전원주택 열풍이 일잖아요. 근데 요게 말이 좋아 전원주택이고 들어가서 편히 살고 노후를 좀 한가히 이렇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잘못 지어놓고 들어가면 누리지 못하고 망하거나 병나서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래요. 저도 막대한 분량을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보고 읽을게요. 이런 게 있대요. 부동산 그 업계에서 투자 원칙에 땅은 겨울에 보라고. 근데 그게 적용되는 게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찾을 때도 겨울이 최적기랍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한 겨울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햇빛은 잘 드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자연재해는 없는지 등 화장을 뭐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 지워야 맨 얼굴 보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신혼 첫날 밤에 화장 지운 얼굴 보고 깜놀해서 기절해서 뒤로 자빠졌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 지운 땅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면 겨울에 보랍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의 입지 조건 중 5가지 그 중요한 사항을 체크를 해볼게요. 좋은 전원주택을 찾고자 한다면 첫 번째, 높은 산이 사방을 에워싸 아침에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 해가 일찍 지는 깊은 산속의 땅은 안 좋다는 거예요. 마치 함지박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음기가 강해가지고 주택보다는 이런 건 절토로 써야 된답니다. 근데 모르고 절토로 쓰면 좋은 이런 지역에다가 전원주택을 지면 폭삭 가는 거예요. 사방의 산에서 이리저리 흘러내린 계곡물이 밤낮으로 넘쳐나는데 일조량은 적고 바람은 막혀 있으니 그런 곳은 음냉한 기운이 산 안개로 변해 사람과 초목을 병들게 합니다. 보통 유명한 사찰은 명당일 거라고 이제 많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절집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따져본다면 절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양명한 기운보다는 기도빨이 좋은 부처님의 연기가 서린 장소가 더 적합합니다. 그렇죠? 밝은 햇빛보다 촛불의 은은한 어둠이 더 어울리고 쾌활하고 행복해하는 분위기보다는 고즈넉하고 묵직함이 깔린 상황이 더 적절하니 큰 산에 에워싸여갖고 사방이 트인 곳 없는 함지박터가 절토로는 명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착각하고 이런 터에다가 전원주택 짓지 말라 이거예요. 절터는 산이 사방을 둘러싸 바람의 소통이 좋고 음기가 서린 땅이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집은 양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양택인 주택은 마치 자유로운 어머니가 2팔을 벌려 아기를 껴안듯이 산이 삼면을 감싸 안아 재물운이 새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최고래요. 이렇게 뭐 감싸 안듯이. 두 번째, 인접한 도로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주택이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가와 축대를 쌓은 뒤 건설한 도로의 아래쪽에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또는 꼬부랑 커브길에서 도로 바깥쪽에 위치하는가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를 체크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전원주택은 대개 지대가 높은 산기슭에 위치하는데 큰 도로가 주택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으면 물 아랫집이 되어 재물이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망한다 이거예요. 도로에서 발생한 거칠은 바람과 먼지, 자동차의 매연, 소음이 끊임없이 날라들어서 이럴 땐 집안의 생기를 오염시키고 겨울에는 빙판길을 달리던 차량이 추락을 해서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렇죠? 추락을 해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도로가 경사진 땅이나 비탈면에 축대를 쌓은 뒤 건설한 것이라면 이건 훨씬 더 흉하답니다. 거친 바람이 계속 불어와 집안에 생기가 모이지 못하니까 전원 생활이 오히려 이럴 때는 건강과 재물을 몽땅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풍광 좋은 계곡에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과 계곡머리 앞쪽에서 Y자형으로, 영어 Y자형으로 물이 합수가 된 뒤 곱게 흘러가는 땅은 피해야 된답니다. 왜냐? 물은 뒤를 돌아보듯 천천히 흘러가야 좋고, 만약에 폭포수처럼 큰 소리를 내며 흐르면 이건 흉한 거예요. 계곡은 밤낮으로 바람이 이동하는 통로라서 계곡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해 바람의 세기와 양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오래 살면요, 건강이 나빠질 것은 뻔한 것이고, 경사지고 비탈이 심한 땅은 척박하고 지표면의 흙은 두텁지 못하고 자갈과 바위가 많으니 집을 짓기 매우 힘들고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주의할 것은 좌우측의 산에서 흘러온 개천이 주택 앞에서 Y자 형태로 합수된 뒤 앞쪽으로 곧장 흘러가면 이런 물길을 화성수 또는 견우수라고 그러는데요. 뭐 견우직녀 만나듯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렇게 부르고 집의 곳간에 재물이 텅 비어갖고 이런 데서 집을 지면은요, 쫄딱 망한답니다. 왜냐? 청룡과 백호가 그 끝을 안쪽으로 구부리지 않는 형상이라 흘러가는 개천이 멀리 바라보이고 그 물을 쫓아 재물도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이랍니다. 풍수에서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쫓겨나가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풍수에서 물은 돈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전원주택의 뒤쪽과 앞쪽의 산 높이를 보아 주산이 안산보다 높아야 좋은 땅이랍니다. 주택을 에워싼 산 중에서 지맥을 통해 지기를 공급하고 수호신이 사는 뒷산은 뒷산이 주인이래요. 앞바람을 막고 인물 배출에 관여하는 앞산은 손님이니 주인인 주산이 안산보다 규모가 작고 만약에 낮다면 이것은 체격이 작은 주인이 기골이 장대한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손님이 기골이 장대하고 더 기가 세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눌리잖아요, 기가. 주인의 위세가 꺾이는 형국입니다. 그런 땅은 산과 물이 산수가 조화스럽지 못하고 지독도 분출하지 못해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또 뒷산은 사람이 몸을 편하게 기대고 앉는 의자의 등받이처럼 주택의 뒤쪽에 반드시 서 있어야 이게 풍수적으로 좋답니다. 안산의 높이는 눈썹과 심장 사이가 적당하다고 하고, 만약 눈썹보다 높은 앞혈이면 내당이 협착하여 집안에 생기가 모이기 어렵습니다. 또 앞산을 바라보아 V자 형태로 파인 골짜기가 정면에 있으면 곡살풍이 뿜어져 나와 흉한데,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는 밤낮으로 뭐해요? 찬바람이 이동하는 통로이고 이 바람이 집안의 생기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주변의 산을 볼 때면 높이뿐만 아니라 뒷산의 위치와 앞산의 형태까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답니다. 다섯 번째, 야산을 L자 형태로 절개한 뒤 단차를 두고 여러 필지로 조성해 놓은 전원주택이 많아요. 왜? 실제로 땅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전원주택 부지는 앞쪽에 축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기가 허약한 땅입니다. 축대가 앞쪽에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면 지기가 온전한 곳, 즉 땅의 힘이 좋은 생토 위에 지어야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답니다. 반대로 골짜기, 산비탈, 연못 등 경사가 심하고 지대간 낮은 곳에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여 조성한 택지는 지기가 약하고, 그런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신체적 기질도 약하고 성격도 나약해져 갖고 제대로 좋은 인물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택진의 생토와 성토한 땅의 비율은 축대의 높이로 판단할 수 있는데 주산에서 지맥이 뻗어와 지기가 흘러드는 부지는 단지 내에서 언제나 축대 높이가 막혀 또 축대가 개천 쪽을 향해 둥근 형태이면 더 좋답니다. 그리고 앞쪽에 축대를 높게 쌓은 주택 부지는 본래 지맥이 입수하지 못한 무맥지, 맥이 없다 이거예요. 무맥지였거나 또는 경사가 급한 산비탈면에 미끄러지듯이 얹혀 조성했고 그런 땅은 성토량이 많아 그런 땅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답니다. 흉한 땅이라 이거예요. 어느 주택단지에서 가장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축대가 가장 낮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전원주택 이렇게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가장 좋은 거를 분양받아 들어가고 뭐 요즘 무슨 타운 해갖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주택단지 요거예요. 가장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축대가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집에 왜 전망이 가려지는 걸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지지 않을 축대가 높은 땅을 오히려 선호하는데 살기 좋은 땅이 아닌 보기 좋은 땅을 잘못 선택한 거다 이거예요. 보기 좋은 게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반풍수, 풍수하고 반대로 가는 반풍수는 집안을 망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뭐 속담처럼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려면 풍수적인 요소, 즉 도로의 상황은 어떠한지 주산과 안산의 높이는 함지박터의 확인, 그 다음에 계곡의 물소리와 흐름, 그리고 축대의 높이까지 다 살펴가지고 훗날 이로 인해서 건강 잃고 돈 잃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U자형, 영어 U자 있지 않습니까? U자형으로 산이 파진 골짜기에서 산 위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파진 골짜기 산 위쪽을 바라보며 집을 지으면 진짜 골로 간대요. 골로 가는 게 뭔지 아시죠? 산기슭에 조성된 전원주택 중 옹벽이 지나치게 높거나 진입로가 가파르면 안전사고 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와 생활의 불편이 따르고 전망에 좋은 바닷가, 이거 참 전망 좋은 바닷가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바닷가 절벽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갖고 중풍 같은 풍병을 앓거나 습기와 염분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에 좋지만 후에 막급한 건강 잃고 돈 잃는 전원주택의 흉지 3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흉지는 U자형으로 움푹 패인 산골짜기의 땅입니다. 골짜기의 좌측 우측에 있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좌측과 우측에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흉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 집을 지으면 음습한 기운이 침범해 몸에 병이 들기 쉬운데 산골짜기가 위험한 이유는 산에 내린 빗물은 땅속에 있는 돌과 돌 사이의 틈을 따라 흐르며 땅을 후벼 파갖고 계곡을 만들잖아요. 그럼 골짜기는 물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골바람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건강을 해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량의 산소를 포함한 찬바람을 계속 쏘이면 병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높은 산이 사방을 에워싸 하늘이 조그맣게 바라보이는, 그러니까 사방을 에워싸가지고 하늘이 요만큼 보여요. 뭐 썬루프 하나 조그맣게 열고 보는 것처럼 조그맣게 바라보이는 산골짜기의 외딴 집은 비록 조용하고 공기는 깨끗하지만 산의 안개와 독한 풍토병이 사람을 병들게 하여 오래지 않아 흉가로 전락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풍수를 참 이게 읽을수록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이치는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게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게 많아요. 산골짜기에 집을 지을 때 만약 햇빛을 많이 받고자 또는 남양집을 짓고자 집의 방향을 산의 아래쪽이 아닌 위쪽을 올려다 보며 지으면 이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일조량 하늘하고 아래쪽이 아닌 위쪽을 향해서 바라다보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산 쪽을 바라보고 지어 거실에 큰 창문이 산 쪽으로 나 있으면 밤에 그 산의 찬 기운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서 깊은 잠 자는 숙면을 방해하고 집안의 생기를 다 뺏어간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면 계곡물이 흐르는 산골짜기는 피하는 것이 좋고 꼭 거기에다 지어야 된다면 옆쪽에 산을 등지고 계곡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배산임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산임수식으로 지어야 바람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의 부지지만 흉지로 보는 경우는 급경사의 야산을 빨갛게 까문 갠 뒤, 야산 빨갛게 까문 개는 거 많잖아요. 단차를 두고 여러 필지로 조성한 단지형 전원주택 이런 게 많아요. 왜? 단가 줄이려고 조성해 갖고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마치 다랑이 논을 만들듯 계단식 옹벽을 능선부까지 설치하는데 집터의 옹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이건 흉질합니다. 왜 하늘을 찌르도 옹벽을 높게 쌓고 집을 지으면 흉할까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이유는 옹벽이 높으면 갑자기 끔찍한 재해를 당할 수 있고 도로의 경사가 급하면 여러모로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전원주택은 산골짜기를 메우고 조성한 부지에 지은 집인데 이럴 때는요. 큰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큰 비가 내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침수는 자연스럽게 본래 골짜기였던 곳으로 모여들고 결국 수압에 의해 옹벽이 무너진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죠. 그래서 주택 부지를 살펴보았을 때 앞쪽에 쌓은 보강토의 옹벽이 유독 높으면 그것은 본래 골짜기였을 가능성이 높고 치명적 위험이 도사린 곳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산기슭에 조성한 전원주택은 축대가 가장 낮은 집이 안전하고 좋은 집이랍니다. 많이 배워요. 나중에 전원주택 구입할 때 저도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사가 심한 전원주택 단지에 살 경우 후회를 덜 하려면 꼭대기에 지은 전망이 좋은 집이 아닌 전망이 약간 뷰라고 그러죠. 전망이 다소 후진 초입의 집이 그나마 유리하답니다. 세 번째, 흉지는 해안가 절벽입니다.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바닷가 절벽에 지은 예쁜 집을 한 폭의 그림 같다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착각이고 망상이래요. 예쁜 집을 한 폭의 이제 그림 같다고 이렇게 찾는데 이건 왜 안 좋으냐? 그것은 오랜 영겁의 시간 동안 파도가 덮치고 바람이 휘몰아쳐 땅을 덮고 있던 지표면의 흙이 모두 뜯기고 쓸려나가 태초부터 땅속에 박혀있던 단단한 바위가 밖으로 드러난 곳이다 이겁니다. 즉 사방이 뻥 뚫린 바닷가 절벽은 바위도 부실 만큼 바람이 거센 곳이라 그런 곳에 오래 살면 바람으로 인해 풍병이나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 또 육지의 기후와 달리 생활이 불편이 크답니다. 그리고 바닷가는 육지보다 습도가 높잖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불쾌지수가 올라가 몸을 쉽게 지치게 하고 자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막 땀이 금방 나갖고 샤워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부자리가 눅눅해져서 여름이면 뭐 일어나서 곧바로 샤워를 해야 되고 또 환기가 되지 않는 옷장이나 신발장, 보일러실 같은 곳에는 곰팡이가 모락모락 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에도 곰팡이가 생겨갖고 건강을 해치고요. 그리고 태풍이 불 때면 바다로부터 소금기를 먹으면 바람이 안개처럼 불어와가지고 차량을 비롯해서 쇠로 된 물건들을 다 녹이 쓸어 부식시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텃밭에서 키우는 농작물도 이 염분에 의해서 잎이 말라 죽어요. 실제로 어디라고 지적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치겠지만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에서 타던 차는 좀 싸요. 염분에 의해서 부식돼가. 원래 중고차 같은 거 사게 될 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남해안이든 항구도시 바닷가에서 몰든 차는 피하라고요. 실제로 하부든 뭐든 부식이 쉽게 됩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땐 맑은 공기와 좋은 전망만을 탐할 것이 아니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선적으로 끔찍한 사고가 날 것과 건강을 해칠 것을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전사고하고 바람과 그 바람의 그 흐름 그거 바람과 물의 흐름을 갖다 살펴서 건강 쪽으로 중심을 두시라는 겁니다. 너무 보기 좋은 것만 찾다가 낭패 보지 말고요.